미 연방준비제도 고위 인사들이 내년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금리 인상 보폭은 조절하겠지만 추가 긴축은 필요하며 높은 수준의 금리가 한동안 유지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28일 뉴욕 경제클럽 주최 행사에서 아마도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2024년에나 우리가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단계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보다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본적 견해라고 밝히면서 최소 내년까지는 제약적인 정책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인 2%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제약적인 정책금리 수준에 한동안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종 금리가 5에서 7%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해 시장의 전망치인 5% 수준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할 뜻을 비췄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 기조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아직 금리 인상 동결의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메스터 총재는 우리는 한동안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며 아마도 2024년 말쯤이라는 예상을 덧붙였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생활고로 인해 연말연시를 맞아 기부 행렬도 끊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비자와 기업체들이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 선물이나 기부금 그리고 관련 행사 지출 계획을 축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 키바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금이 부족한 것은 물론 기부야말로 부유층이 해야 하는 것이란 생각에 작년보다는 기부를 덜 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입니다. 미 전역에서 $500 이하의 소액 기부자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비영리 단체 기빙 튜스데이도 분석했습니다. 어려워진 살림에다가 경기 침체 우려로 소비자들의 불안한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연중 최고의 소비 시기인 연말에도 소비자들은 선물 개수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가구당 선물 구매 지출 예상이 $1,463에서 올 평균 $1,455로 소폭 줄 것을 예측했습니다. 연휴 쇼핑객의 84%가 쿠폰 및 할인에 의존하고 더 싼 브랜드 쇼핑을 위해 다른 스토어를 비교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품목별로는 가전제품, 가구, 보석, 장식품 등의 카테고리에 속한 지출이 가장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변화는 중산층 계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식료품, 에너지 가격과 렌트비 상승 등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비 부진 탓에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월마트 스토어조차 예년과 같은 매장의 긴 라인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것이 소매업계의 전언입니다. 쇼핑하는 소비자가 줄면서 온라인을 제외한 전반적인 업계의 총 매출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올해를 상징하는 단어로 가스라이팅이 선정되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사전 출판사 중 하나인 미리엄 웹스터가 올해의 단어로 가스라이팅을 꼽은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생각을 심하게 왜곡하거나 속이는 행위를 뜻합니다. 미리엄 웹스터가 이 단어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이유는 기만을 호의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1938년 무대에 오른 연극 가스라이팅과 1944년 연극 가스라이팅을 리메이크한 영화 가스라이트에서 유래합니다. 연극과 영화에서 주인공 남자는 가스 등이 어두워지지 않았다는 거짓말로 부인을 정신병자로 몰아갑니다. 이때부터 장시간에 걸쳐 사람의 심리를 조정해 타인을 지배하는 행위를 가스라이팅으로 명명해왔습니다. 그러나 미리엄 웹스터는 지난 몇 년간 가스라이팅이 지닌 의미가 정치, 언론, 연예계에서 잘못된 정보가 가짜뉴스, 딥페이크 등과 관련된 의미로 확장성을 가지게 됐다고 판단합니다. 작년 CNN의 한 기자는 1월 6일 발생 의회를 침입한 반란의 심각성을 트럼프 대통령이 폄훼하자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로 그의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뉴욕타임즈는 여성과 소수인종이 겪는 질환과 증상의 심각성이 의사에 의해 무시되는 관행을 의료 가스라이팅이라고 지칭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TV쇼나 대중매체에서도 가스라이팅이란 표현은 종종 등장했습니다. 배우들은 긴장이 고조될 때 서로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고
영화와 매체에서 자신을 위해 타인을 속이며 가스라이팅하는 장면들이 심심치 않게 나왔습니다. 미리엄 웹스터는 가스라이팅이 특정한 상황에서 벌어지거나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광범위하게 포진한 일상이 됐다고 해석합니다. 피터 소콜로스키 편집장은 지금 쓰이고 있는 가스라이팅의 뜻은 거짓말을 멋있게 표현한 것에 다름없다며 원래 의미의 변화가 생겼지만 단어는 대중들에 의해 사용되며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리엄 웹스터는 2020년에는 팬데믹을, 2021년에는 백신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지난해 지급한 생명보험금의 총액이 역대 최고인 1,001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아메리칸 카운슬 오브 라이프 인슈런스는 28일 역대 최고의 생명보험금이 지급된 원인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지목했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생명보험금 지급액도 늘었다는 것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보다 20% 늘어난 46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등 바이러스 변이가 가속하면서 젊은 층에서도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사망 이외에도 팬데믹 상황 때문에 발생한 의료 서비스 중단 등 간접 사망자가 늘어난 것도 생명보험금 총액이 늘어난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 2020년 보험사들이 지급한 생명보험금 총액은 전년보다 15% 늘어난 904억 달러였습니다. 이는 1918년 스페인 독감 사태 발생으로 생명보험금 총액이 41%나 폭등한 이후 최대 증가율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생명보험금 총액 증가율은 11%로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입니다. 아메리칸 카운슬 오브 라이프 인슈런스 ACLI는 2011년부터 10년간 평균 생명보험금 총액 증가율은 4.9%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 월드컵이 지구촌 축제로 불리는 것은 세계적인 인기 덕분이기도 하지만 막대한 돈잔치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32개국이 출전하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는 총 상금이 무려 4억 4천만 달러가 걸려 있습니다. 우승국에는 4,200만 달러를 지급하며 준우승국은 3천만 달러를 받아갑니다.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나라들도 900만 달러를 챙겨갈 수 있습니다. 16강 진출국에는 1,300만 달러, 8강에 오르면 1,700만 달러를 주며 3위 2,700만 달러, 4위는 2,500만 달러를 각각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FIFA는 월드컵에 선수를 보낸 전 세계 구단들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의 경우 경북 현대가 69만 7,595달러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당시 맨체스터 시티는 500만 달러가 넘는 보상금을 FIFA로부터 받았습니다. 세계 최대의 활화산인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화산이 1984년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분화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에 따르면 28일 새벽 3시 30분경 해발고도 4,170m인 마우나로아 화산 분화구에서 용암이 분출했습니다. 분화 후 기존의 화산 활동주의보는 경보로 상향됐고 항공기상 코드도 황색에서 적색으로 격상됐습니다. 하와이 섬, 즉 빅 아일랜드를 구성하는 5개 화산 중 하나인 마우나로아는 지표면에 있는 가장 큰 활화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모든 사람은 마스크나 천으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며 작물과 동물 피해, 차량과 건물 손상, 식수오염, 전력 시스템 중단 가능성 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마우나로아 화산은 킬라우에어 화산과 인접해 있으며 1843년 이래 33차례 분출했고 최근에는 1984년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분출한 바 있습니다. 그전에는 1926년과 1950년 분출로 근처 마을이 파괴된 적이 있습니다. 시카고 엣지워러에서 28일 현금 수송차에서 현금 다발을 훔친 블루 아일랜드 거주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60세의 샤론 카라바인 디어버그는 1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상당의 중범죄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범인은
12시 30분경 5700블락 브로드웨이 길의 체이스 은행 앞에 세워둔 현금 수송차에서 은행에 배달할 현금 다발 중 한 개의 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범인은 1100블락 웨스트 그랜빌 길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을 목격한 주민이 신고해 바로 출동했으며 사건 발생 지점 인근에서 샤론을 체포해 현금 가방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